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반등했다라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이제 보합권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은 플러스로 전환을 했어요. 특히 여러분들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선물 지수 보셨습니까? 이렇게 가던 차트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이 덕분에 오늘 우리 시장도 빠르게 낙폭을 줄여내는 것 같은데요.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영업시간이 또 10시까지 늘어났죠. 여기에 또 이제 소주값도 본격적으로 오른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하이트진로가 결국 소주류 제품 출고 가격을 선언했는데 약 8%까지 인상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관련해서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결정적 투자에서 살펴봅니다.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가지 커다란 이슈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황. 와, 이 선물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는 차트를 저는 또 언제 봤나 싶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제 네. 어제도 이제 장중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중에 정말 갑자기 급락했다가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사실상 나스닥이 어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오늘도 한국 시장 급락 시작했다가 그래도 양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좀 주요 포인트고요. 사실상 미국이 어느 포지션을 취해도 다 이득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전쟁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사실상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고 이제 유럽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주요 이제 이득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러시아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국제 경찰로서의 역할을 했다, 즉 이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박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초 단위로 혹은 이제 1시간 단위로 계속적으로 뉴스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어떤 게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이제 기사도 받아보고 하는데 계속 바뀌는 10분마다 혹은 5분마다 같은 시간대에도 다른 분위기의 기사가 나오면서 혼란을 키우고 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오늘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좀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국제 정세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에 베이징 올림픽이 폐막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올림픽 기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가 주요 이제 국제적인 암묵적인 룰이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다시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보도국 국제부 기자할 때 이게 팩트가 맞는지 아닌지 여러 외신을 확인을 거듭하고 해서 겨우 기사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더욱 팩트 확인이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지금 최신 뉴스 가운데선 다시 한번 자막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러시아에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만나서 우리 외교적으로 풀어가자. 전쟁하지 말자. 근데 오늘 지금 나스닥과 S&P 500 선물 지수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러시아가 미국의 제안을 수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수도 우리와 미국 주식도 이제 좀 안도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역시 또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을 주식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염두에 둬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게 또 가서 또 결렬되면은 그만큼 나스닥 선물로 다시 꼰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긍정적인 기사가 지수 방어는 해줄 수 있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한국 시장 9시에 군대 배치하고 한국 시장 끝나면은 철수하고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바뀔 수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그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될 때 차익 실현 매물은 가장 강하게 추려하고 어제 1시 정도, 1시 반 정도에 보셨던 분들은 그 위력이 파급력이 얼만큼 되는지 이제 체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투자 포인트로는 이는 방망이 좀 짧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아예 정말 마무리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계속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주요한 좀 뉴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보다는 먼저 개인이 조금 더 빠르게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밑에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매매 트렌드는 좀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조금 목표 수익률을 짧게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매도를 조금 빠르게 매매를 좀 빠르게 하는 전략이 좀 주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그 시청자분께서 DOK님. 네. 한순간에 절대 안 끝날 것 같다. 지수도 박스권처럼 움직일 것이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밀당하면서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 중간 선거 11월이라고 이제 댓글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헷갈렸었는데 저때 광장에서 이제 말씀해주셔서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일단 그때까지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 거기에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도 나스닥 급락한 이유가 뭐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도 있겠지만 또 갑자기 발언이 또 이제 50bp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항상 시장은 최악을 대비를 해야지 그 이제 섣불리 그래서 현금 확보가 비중이 중요했다는 게 밀리면 살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지 조금 더 시장에서 맞아요.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거고 이제 현금이 정말 100%가 그러니까 현금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이런 장에 사실상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매매할 때 꼭 현금 비중을 일부 지키시고 그러니까 현금 비중 챙기는 게 정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있으시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목표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게 그런 매매 전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그 대상이 될지 오늘 저희는 소주값 인상에 따른 수혜주들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해요. 네, 근데 많이 바뀌었네요. 네, 근데 저희가요 오늘 출발하면서 가장 강한 테마가 리오프닝의 화장품, 주류 그리고 전쟁 테마였는데 네. 이 주류 관련주들이 오히려 하이트 진로에서 출고 가격을 7.9% 인상한다고 본격적으로 발표하자마자 네. 재료 노출로 해석을 하는 것인지 주류 관련주들이 탄력이 둔화되면서 윗꼬리가 길게 좀 달렸습니다. 네, 이게 사실 재료 소멸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지수가 오르니까 이 부분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반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급격하게 외인 매도가 이제 주류 쪽에서 나오면서 그 수급이 지수로 가면서 이제 지수 쪽에 자금이 좀 급박하게 몰리니까 당연히 그동안 그래도 시장 하락률에 대비해서 선방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금씩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여기가 오히려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쪽에 다시 또 돈이 몰릴 수 있을 그만큼 급박한 정서긴 하지만 일단 현재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차트상으로 조금 위험해 보이는 주류들이 꽤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플러스인 즉 이제 지금 수익권인 부분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한 번 정도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으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이제 재료 노출 혹은 이제 지수가 반등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려고 일단 좀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고 나가실 수 있지만 자 그런 어떤 지수의 급변동하는 상황과 관계없이 회사 고유의 가치는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를 살펴보면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올랐던 만큼 부담을 느끼다가 결국 마지막에 올렸잖아요. 네. 가격을. 그렇다면 이것이 회사 자체에도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가 아닌지 인플레이션 시대에 잘 해지한 것은 아닌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만큼 4분기 트렌드를 보면 매출은 느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업이익이 적자로 가거나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팔아도 이전만큼의 수익을 못 거두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주류 관련주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생산을 즉 주류를 생산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 재료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바로바로 판가 인상에 안 반영이 됐고 지금 오늘 기사로 봤었을 때 인상이 된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멀리 보시면은 이 부분이 오히려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기사로 봤었을 때 10시 정도까지 1시간 정도 연장이 된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12시까지 연장이 되고 아예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주류 판매는 더욱 더 가속을 좀 붙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었고 최근에 우스갯소리로 한국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술을 많이 먹어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오히려 매출이 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우스갯소리를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점점 진행이 되면은 더욱 더 매출은 많이 증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좀 덧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소주의 핵심 재료인 주정값이 오르면서 그런 기업들 예를 들면 풍국주정이라든지 무학과 같은 종목이 그리고 또 사이즈도 상대적으로 작아서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 탄력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 빠져서 뭐 거품이 지금
주가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것도 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하이트 진로랑 롯데칠성 같은 소주 판매를 그러니까 그 주류 판매를 주로 하는 업체들이 사실상 차익 실현 매물이 가장 강하게 나왔고요. 지금 이제 풍국주정이나 무학 같이 어느 정도 주정 관련주로 편입돼 있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아직 주가가 좀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종목이 차트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제 무학과 충북주정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 아직 추가적인 매수 혹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풍국주정 그래도 재료가 되게 많습니다. 단순히 주류 풍국 쪽 주정 쪽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 테마도 엮여져 있고 그다음에 이전에는 코로나19에서 알코올 관련된 그런 알코올 수급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있어서 재료 부자이기 때문에 풍국 주정을 조금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주정 관련 주식 가운데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풍국주정이 제일 좋고 탑픽이세요? 무학도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트 진로나 롯데칠성 같은 주류주를 다시 한번 저점에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제 이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풍국주정이나 이제 좀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칠성이나 하이트 진로는 지금 수익 교관인 분들께서는 한 번 정도 매도하시고 밑에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 풍국주정과 이제 무학 이제 주정 관련주로 편입돼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끌고 가셔도 충분한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류 관련주들도 상당히 또 세분화할 수 있잖아요. 다음 또 살펴보겠습니다. 맥주 관련주 주식이 없었으니까 제주 맥주 같이 오르고 있네요. 네, 제주 맥주 보시면은 사실 제주 맥주의 개별적인 모멘텀이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냥 맥주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규 상장주 특성상 워낙 이제 처음에 시초가 형성도 그렇게 상장가도 그렇게 높게 측정이 안 됐고요. 워낙 힘을 오래 모았다 보니까 신규 테마 특성상 가볍고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장점이 나오면서 가장 높은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뭐가 더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로 제주 맥주가 가장 대장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주 맥주도 현재 주가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보다는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 전반적인 이제 소주값 출고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더 전해 주십시오. 일단 하이트 진로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소주값도 소주값이지만 이 주류 관련주들은 리오프닝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재료가 아직도 남아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 차트가 그래도 막 크게 밀리지는 않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하이트 진로도 이제 거의 다시 상승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또 전략을 수정을 해서 저희 자막으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네. 저희 자막 보내주시죠. 네네. 이제 리오프닝 관련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영업시간 10시 그리고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에 이어서 내일부터 QR과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이 이제 중단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가야죠 이제. 가야죠. 가야 합니다. 리오프닝 그리고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런 리오프닝 주식들도 시장에서 본격적인 탄력을 좀 더 이미 받았습니다만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리오프닝 주식을 찾아야 하는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네, 그래서 전략을 수정을 해서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조금 이게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니까 저도 이제 급격하게 좀 수정을 해서 계속 보유하시는 걸로 일단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행이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또 이제 술을 얼마만큼 많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거리두기를 또 제한하는 그런 정책적 뉘앙스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실상 어느 정도 오미크론 관련된 위중증률이 낮아서 조금 시장에서 완화할 목적으로 했었으면은 10시보다는 12시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사실 1시간 정도 차이로 어떤 이제 큰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거리두기가 계속적으로 완화가 되면 리오프닝 관련주, 특히 이제 주류 관련주들은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로 조금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짜 저희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늘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 리오프닝 주식 단단하게 오르고 있는 또 그 안에 순환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본격적으로 진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된다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떤 주식을 강력하게 관심 갖고 보시겠습니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지금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되게 거의 좋아요. 다 좋고 지금 영화관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리조트 관련주도 좋고 다 좋은데 저라면은 일단은 그래도 실적에 좀 기대 볼 수 있는 인터파크가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인터파크가 자사주 소각 등 주조 환원책도 일부 수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래도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함으로써 그나마 여행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익률이 많이 개선이 돼서 외형적 성장을 조금이나마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유상증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재무제표가 좋아지지 않은데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유상증자의 가능성도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체크하시고 너무 가벼운 주식은 가볍거나 재무제표가 안 좋은데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들은 조심하셔라. 그래도 흑자 전환을 했던 기업 혹은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적은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주 단순 테마성 이슈보다는 3월까지 즉 오미크론이 절정이 달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방송의 흐름이 네. 처음에 색조 화장했고요. 네. 의료기기에서 시술 받았습니다. 네. 필러 넣어서 얼굴에 윤곽을 더했습니다. 네. 단장했으니 나와서 함께 소주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소맥으로 마셔야지 네. 타이트질로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친해지니까 이제 같이 카지노에 놀러 갔습니다. 그렇죠. 네. 스토리가 좋네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호텔이었는데 아직까지 호텔은 특별히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네. 네, 뭐 그런 라임으로 완전 오늘 리오프닝 주식으로 쫙 이렇게 잘 흘러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 더 탄력을 나타내주길 바라면서 이러다가도 또 변동성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늘 아주 흥분하지는 마시고요. 네. 예, 늘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지금 시장은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정적 투자 DB금융의 김진만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